대기업 임원 퇴직 1년 만에 후회 일본 은퇴자는 어떻게 살까? 1년 만에 후회하는 은퇴, 당신은 준비됐나요?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동안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대했던 자유가 막상 현실이 되면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높은 연봉을 받으며 바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공허함과 경제적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지나면 그냥 쉬면서 살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은퇴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인데 어떻게 돈 걱정을 하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1년 만에 후회를 시작한 한국과 일본의 은퇴자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대기업 임원의 후회일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졌다. 박 대표 가명은 국내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58세에 퇴직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았기에 나는 은퇴 후에도 잘 살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산도 꽤 있었으니 최소한 돈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의 삶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하루가 무료해졌고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바쁘게 살았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취미생활 등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나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대기업 임원 자리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의 정체성을 미리 준비하라. 박 대표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오직 회사와 일에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이 사라진다는 걸 인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 컨설팅, 취미를 직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은퇴 전에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2. 일본 대기업 출신 60세의 현실 은퇴 후 집에서도 소외당했다. 일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야마다 시가명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가능했지만 회사에서 눈치를 주는 분위기였기에 연장을 포기하고 조기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에서 자신이 자리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매일 집에 있으니 아내는 그를 귀찮아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던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라 야마다 씨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 후 2년 만에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해결책 가정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일본에서는 은퇴 후 남편이 집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밖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정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야 하고 가정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후 자금 10억?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10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은퇴 후 계획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60대 이상 노인들의 주요 지출을 분석해보면 의료비 증가, 여행 및 문화생활비, 자녀와 손주 지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집 수리, 돌발 사고 등 이런 지출이 매달 발생하며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없다면 금세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고정 지출을 줄이고 소득원을 유지하라. 한국과 일본 모두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것인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대기업 임원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 1년 인생 최악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 퇴직 1년 만에 후회 일본 은퇴자는 어떻게 살까? 이어지는 이야기. 4. 퇴직 후에도 돈이 줄줄 새는 이유 숨은 지출을 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출퇴근 비용, 직장 내 인간관계 유지비, 점심값 등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은퇴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늘어나며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퇴직 후 더 많이 돈을 쓰게 된 57세 차 부장. 차 부장 가명은 대기업에서 57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6억 원 정도의 퇴직금과 개인 저축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고민 없이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예금 통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예상보다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취미생활비 30년간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걸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미를 찾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행, 골프, 사진, 악기 연주 등 뭐든 배우려 하면 학원비나 장비 구입비가 들었습니다. 사회적 모임 유지비 현역 시절에는 회사 비용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마다 1인당 35만 원 정도 쓰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식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자녀 지원비 30대 초반인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적은 금액을 지원할 생각이었지만 결혼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며 5천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젊었을 때는 건강했지만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고 치과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결책 지출 관리와 예산 설정이 필수. 차 부장은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돈이 바닥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미를 현명하게 선택 돈이 많이 드는 취미 대신 독서, 가벼운 등산, 유튜브 강의 듣기 등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취미로 전환했습니다. 사회적 모임을 조절 한 달에 만날 사람을 정하고 값비싼 레스토랑 대신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자녀 지원에 대한 원칙 일정 금액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건강관리 습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메시지. 은퇴 후 돈을 안 쓰고 살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므로 미리 지출 항목을 분석하고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5. 일본의 은퇴자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은퇴자의 생존 전략 사례 3가지.
사례 1. 70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직 은행원. 도쿄에 사는 70세 스즈키 씨는 한때 일본 유명 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노후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었음. 일본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생활비가 증가. 90세까지 살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후 자금 부족에 대한 불안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현재 한국에서도 시니어 아르바이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경비원, 주차 관리 등의 직업을 선택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쉬면서 산다는 개념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례 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생활비를 줄인 65세 부부. 오사카에 사는 65세 나카무라 부부는 은퇴 후 기존의 큰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넓은 집에서 살며 유지비를 부담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이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줄인 방법. 주거비 절감 큰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매월 50만 원 이상 절약.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유지비 절감. 가정식 식사로 외식 줄이기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요리.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 은퇴 후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전원생활이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3 유튜브를 시작한 63세 전직 교수. 교수로 일하던 다나카 씨 63세는 정년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며 소소한 수익까지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튜브를 선택했을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수입 창출 가능.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활동 지속.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현재 한국에서도 은퇴 후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취미,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해야 한다. 주거비, 생활비 등 숨은 지출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1년 만에 후회하는 삶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요?